어제부터 안인득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안인득은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입니다.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국민참여재판과 무관하게 안인득이 뭐 살인 사건의 유죄인 것은 그건 변함이 없는데 지금 이제 심신미약 여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심신미약은 법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미약, 형법 10조에 들어가는 10조 2항에 들어가는 거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 공주치료감호소, 국립법무법원이죠. 공주치료감호소에 검찰이 안인득을 정신감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의료부장이 조현병을 알아 사물 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범행 때도 이와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현병 환자 안인득이 의료부장이 말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자신을 괴롭히는 무리가 쫓아온다. 공무원들이 부정부패가 심해서 비리가 심하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와 주민들, 친주시청 주민센터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 망상이 아주 심한 상태였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공주치료감호소에 머물 때도 범행 후회하거나 반성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망상에 사로잡혀 아파트 이웃 공무원 등을 자신을 위해하는 가해자로 인식해서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제 그 사람과 개를 구분할 정도의 변별력이면 된다. 말하자면은, 지금 재판 중에 있는 형법 10조에 있는 것은 심신미약은 법률적 용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약간의 그 혼동이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정신적인 조현병을 알아도 치밀한 계획성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계속 한 얘기라서 제가 이 말하면 또 똑같은 얘기 한다 해서 지겨웠을 분도 계시겠지만은 조현병이 있다는 게 이퀄 미친 사람, 계획성이 없음, 무계획성,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조현병이 있다는 것과 계획이 있다 없다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조현병을 알아도, 조현병의 환자라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살인을 하고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이 치밀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조현병. 근데 착각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의 전략이니까, 검찰에. 그러니까 검찰은 조현병을 알았다 하더라도 안인득은 계획을 가지고 살인했다. 맞습니다. 조현병도 앓고 살인도 계획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급소만 찌르고 그리고 공포탄과 실탄을 구별하기도 하고 경찰한테 장난도 걸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는 조현병 환자, 즉 어떤 범죄자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으면은 정상인 그들은 범죄를 치료가는 게 아니라 처벌하는 것. 정신병이 있으면은 이런 계획성 없는 이런 걸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범주로 그냥, 즉 미국에서도 MTC, 매사추세츠 트리트먼트 센터가 왜 만들어졌느냐? 즉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 더 악화돼서 그 범죄를 더 계획적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저지른 결과로서 처벌도 받고 치료센터에 들어가서 치료도 받는, 이것이 하나의 일관된 형태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안인득 같은 경우도 초기에 조현병이 아주 경증일 때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그대로 내놓게 됐죠. 정신감정을 했는데 그래서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인득이
이 15명을 죽이고 17명을 살해한 데 책임은 분명히 본인이 져야 됩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조현병 관리 시스템이 애초에 이 살인에 큰 어떤 역할을 했다. 만약에 공익 변호사라고 하면은 이 피해자들한테 아닌 듯한테 손해배상, 그리고 공주치료 감호소, 그리고 그와 비슷한 관련된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실 그 문제인데, 지금은 아닌 듯 하나만 지금 처벌하는 거, 그건 뭐 누군 못합니까? 당연히 살인자는 처벌받아야죠. 근데 왜 아닌 듯이 처음에 조현병 경증일 때 제대로 치료받아갖고 지금처럼 미쳐나지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하나도 안 나와요. 아인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계속 그 얘기는 엄청 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망각했어요. 지금 소위 말하는 잠재적 폭탄들, 조현병 경증인 상태에서 그냥 격리되지 않고 바깥으로 내놔 있는데 임대 아파트 하나 주고 거기서 분노를 축적하고 있는 이 제2의 아닌득, 제3의 아닌득이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닌득 사건의 교훈은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건데, 아닌득 처벌 당연히 받죠. 사형이나 아니면 무기징역. 이건 여러 사람 죽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형 선고가 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안인득을 정신감적을 엉터리로 해갖고 안인득을 내보낸, 그래서 저 흔히 말하는 저 악마가 되게 만든 그들은 왜 책임을 안 지냐 이 말이에요. 또 까먹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아니, 까먹지 않았겠죠. 언론이 그걸 조명하지 않았겠죠.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오서로트 킬링입니다. 이거는 CCM상으로 오서로트 킬링입니다. 오서로트 킬링은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망상이 공무원, 즉 자신을 지금 이런 형태로 몰아놨을 거라고 생각하는 망상이 특정한 그 공무원 시스템, 이 말하는 제도적 시스템의 그 책임을 전가하고 그 제도적 책임의 가장 촉점에 있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경찰관, 아니면 그와 비슷한 뭐 아파트 관리사무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거를 이제 오서로트 킬링이라고, 권위살인이라고 합니다. 기억해두세요. 권위살인이다. 봉화 엽총살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권위살인이라든가 아닌듯 같은 사람의 범죄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바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아인득, 제2, 제3의 아인득이 나타납니다. 즉 경증 조현병 환자, 그러니까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조현병 환자의 범죄를 미련에 막는 것이 제2, 제3의 아인득을 막는 첩경입니다. 그 얘기가 없어서 지금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제 구하라 씨, 아까 이제 한 것처럼 거래치 자살 관련된 부분에서 부검을 안 하기로 했다네요. 명확하다고 하면 부검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해야죠. 명확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그 메모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웃긴 좀 전문가 같지도 않은 그런 인간들이 방송에 나서 헛소리 떠들고 있습니다. 메모장을 봤는데 메모장이 있었는데 탁자 위에 자기 신세 한탄이고 유서 같지 않더라.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웃기는 놈들이죠. 자살하는 사람의 80% 이상은 80% 정도는 유서를 안 씁니다. 그나마 있는 유서도
유서 형식, 유서 이렇게 써 하는 사람은 1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100명이 글쎄요. 한 30명 있을까 말까? 정도입니다. 누가 유서를 유서란 제목으로 씁니까? 그건 뭐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지금 죽을 때의 벽지를 뜯어서 몇 자 적는다든가 아니면 껌종이에다 뭘 적는다든가 아니면 자기 옆에 있는 뭐 영수증 종이든 이렇게 적습니다. 그게 유서입니다. 그게 유서라고 무슨 뭐 A4 용지에 유서라고 이제 라벨이 붙었겠습니까? 이 무식한 인간들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좀 공부 좀 하라는 겁니다. 자살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런 이 어스러트 킬링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래야지 안타까운 죽음을 미연에 예방을 하고 아인드 같은 범죄자를 막을 수 있죠. 같지도 않은 소위 자칭 전문가들이 나와서 떠도되는 건 너무 역겨웠죠. 극혐이죠, 극혐. 그 얘기가 딱 떠도 올라갔고 참 아유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군 초급 간부 자살률이 병사들보다 높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병사들은 의무복무니까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해도 1년 반, 2년이면 나가지. 더러워도 다시는 오줌도 안 는다. 저희 같은 세대, 저희 세대들이 군대 한번 갔다가 군대 영문 나올 때 다시 한번 여기 고개 돌리면 내 사람 새끼가 아니다. 그렇게 얼마나 그 군대 군초급 간부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준사관이죠. 하사, 중사, 하사, 중사 뭐 이렇게 준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위 중위 같이 소위 중이면 보통 이제 소대장, 소대장 정도 아주 중대장은 대여인데 그건 연차가 되니까 그냥 뭐 이제 그건 중급감으로 넘어가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간 20건이나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많죠. 군 초급 간부 자살에 대해서 왜 초급 간부 자살률이 일반형 병사보다 높냐? 그래서 각군 본부, 국방부, 인사부서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 이 군발이 새끼들은 그 국방부에 그 똥별놈의 새끼들, 그 이제 목에 기름이나 저때 빡빡한 새끼들, 진짜 그 고생하는 준사관들, 초급 간부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병사들이 뭐 이거 안중에도 없죠. 바짝바짝하는 뭐 별이나 생겨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별자리 놈들은 바싹 갈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미군에 비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쓸모없는 똥별놈들이 아니에요. 쓸모없습니다. 진짜 그건 쓸모없습니다. 겨울에서 그 폭설 내려갖고 군인들 엄청 고생하는 그 겨울에서 내리는 눈만큼 쓸모가 없습니다. 그 똥별놈들은. 어째서 근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초간부가 20명이나 1년에. 그러면 왜 그런가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 새끼들은 하지도 않은 거예요. 목에 힘만 줄 수도 있고 했지 도대체 자기 부하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고생하는지도. 그런 새끼들이 무슨 장군이 뭐 떠들겠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상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경찰도 그렇습니다. 경찰도 초급 그러니까 경사 경위 경찰대 애들 빼고 그 새끼들 빼고 그러니까 대충 고기 보통 팀장급 엄청 뭐 팀장 밑에 있는 차석 정도 엄청 일이 뭐 2일 저일 보고서 올려야지 현장 지휘해야지 난리도 아닙니다. 특히 이런 군대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사중사 소위중위가 왜 자살을 엿본 건지는 대충 감은 오는데 감만으로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히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똥별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걔들 소위 말 의존해 주는데 돈 다 들어가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총경 이상급 왕 무궁화 애들 싹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중간 간부들한테 혜택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조직입니다. 중간 간부들 말하자면 실제로 일하는 그리고 전쟁 나오면 얘네들이 싸우는 거예요. 하사 중사 소위 중위가 제일 앞에서 그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범죄 발생하면 제일 하는 게 경사 경위
경찰대 빼고 경찰경이 경장 이런 애들입니다. 일선 팀장들. 어디나 이런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처참합니다. 어쨌든 인권위에서 이걸 제대로 해갖고 좀 자살 제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걸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방. 이게 나랍니까? 이게. 에이